그 지난 일요일 날 강의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그렸는 그림이 이 그림이요. 그래서 요게 아주 자세하게 보이는데 요게 나스카판이고 이쪽이 태평양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이 태평양판에서 2억 년 전에 여기서부터 마그마가 이렇게 범람을 하면 이렇게 저까지 밀려오는 하면 이 태평양판이 지금 요거 있는 일본, 필리핀 있죠? 예, 여기로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그 본인 해구하고 마리아나 해구 쪽으로 들어가는데 이어서 이까지 오는데 판이 오는데 2억 년 걸렸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이쪽을 다 한 400군데를 드릴링을 했어요. 드릴링 했더니 이쪽 쯤이 뭐냐면 주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요쯤이 백악이 말이 나와요. 요쯤이 백악이 중기가 나와요. 이쯤이 백악이 초가 나와요. 이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팔레오세가 나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쯤 오면 마이오세가 나와요. 요거는, 요 한가운데 요거는 뭐냐면 플라이오세 나와요. 그리고 대칭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중요한 건 요걸 대칭적으로 예를 들면 요쪽에 마이오세가 있다면 요도 마이오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쯤에 올리고세가 있다면 지금은 요쪽은 어떻게 되냐면 요 남미잖아요. 올리고세가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태평양 이걸 중심으로 해가 요서 요까지는 올리고세까지고 요서부터는 이까지 주라기까지 밀려져 간 거예요. 그래서 해양판이 최고로 지금 지구상 오래된 게 2억 년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섬들이 해전 밑에 굉장히 많은데 요쪽 부위를 뭐라 그러느냐면 온통 자바 플라토라 그래요. 수업 시간 다 해야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서양판은 이쪽이 아닙니다. 이쪽이 하나. 자, 그 정도 하고 일로 오세요. 네. 지구상에서 가장 긴 해저 산맥이 대서양 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저 끝이 남극에서부터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저 위로 올라갔고 그린랜드까지 가요. 그래서 얼마냐 하면 15,000km요. 그리고 요거에서 이제 분화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분화구 트렌치 이 폭이 얼마냐 하면 심지어 한 30km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얼마냐 하면 3km예요. 백두산보다 더 높아요, 이게 지금.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지질박물관에서 반드시 챙겨봐야 될 게 이쪽이 거의 자료 하나하나가 전부 다 100만 원짜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른 데 가서 볼 수 없는 겁니다. 네. 이쪽은 전부 다 운석들인데 운석들이 90%가 석질 운석이요. 한 10%도 안 돼요, 철질 운석은.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소행성 같은데 코아 부분이 그 팔라사이트라고 하는데 코아 부분이 보이는 그런 철질 운석이 있어요. 예. 그런 굉장히 드물고 예. 철운석 주로 뭐냐 하면 니켈하고 이런 것들인데 여기 보면 특별한 무늬가 있어요. 이걸 애칭하면 이 특별한 무늬가 나와요. 예. 그 다음에 운석들은 들어오면서 지구 대기층하고 충돌해갖고 표면이 멜팅돼요. 그래서 뺀질뺀질해요. 예. 뺀질고 알 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예, 철운석 보고 요겁니다. 요거 꼭 보고 갔어요. 어디 가서 보기. 이게 요즘 팔라사이트를 적었죠. 예. 요게 왜 중요하냐면 태양계가 처음 생길 때 지구가 만들어질 때 그 미행성 합체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십 킬로, 수백 킬로 그 미행성들이 충돌하면 그 코아 부분들이요. 그래서 철하고 돌하고 철이 같이 있는 거. 예, 팔라사이트라 그래요. 예, 그래서 태양계 초기에 어떻게 형성됐는가를 연구할 때 가장 소중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저거는 둔운석은 하나 보고 갔어요. 저거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운석입니다. 예. 둔운석. 예. 책에도 나옵니다. 이거는.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텍타이트라는 게 있어요. 예. 저거는 뭐냐 하면, 이건 수제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운석들이 떨어지면, 이건 밤하늘에 운석 싹 지나가잖아요. 그 실제 크기 얼마나 하느냐면요. 그게 그냥 쪼매는 티끌 같은 겁니다. 예, 그냥 깨알 정도, 요런 크기입니다. 우리 환하게 보여도. 실은 그래서 지구 표면에 떨어지는 큰 거는 굉장히 드문 사건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면,
지구 생성 초기에 바다가 형성되고 무수하게 많은 저런 쪼매는 운석들이 떨어지다 타고 남은 저런 것들이요. 저기 보면 하나는 감자처럼 생겼고 동글동글해요. 하나는 말 그대로 엿처럼 이렇게 길쭉하죠. 저런 두 형태인데 늘어오면서 회전을 해요. 회전을 해요.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떨어지는 소낙비라 생각하면 돼요. 그런 게 한 기원이고 그 후에도 이제 좀 드물게 떨어졌는데 지구 대기를 통과하면서 다 멜팅되고 오면서 회전하면서 저런 특징적인 이렇게 구형이나 저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바로 올리바인이요. 보이죠? 꼭 보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에서는 이거 보기 어려운데 그 지난 목요일 날 한탄강 쪽 이야기했잖아요. 그쪽에서는 운 좋으면 볼 수 있어요. 나와요. 굉장히 드물어요. 저는 몽골에서 한번 봤어요. 그냥 몽골에서 탐사하다가 우연히 한번 봤는데 굉장히 드문 거예요. 뭐냐면 이 현무암 마그마가 올라올 때 그 멘틀층 일부를 뜯어서 때는 요걸 뭐라 그러냐면 포획암이라 그래요. 제노리스라 그래요. 포획암. 그래서 항상 키워드를 기억해요. 포획암. 여기 있죠. 올리바인.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강물학을 배웠으면 요거 있는 요런 결정체로 보이는 요거 뭐 같아요, 후보가. 그래서 그 암석 화성한 그 도표를 그려줬잖아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해마다 그러니까 제가 쓰는 책에 책 갖고 오신 분 있어요, 혹시? 하나 빨리 꺼내보세요. 지금 시간 없어서 보면 빨리 보여줄게요. 책 한번 꺼내보세요. 무거운데.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 그걸 평생 기억으로 넘겨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걸 응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쪽이 보면 올리바인이잖아요. 그러면 이쪽 영역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선을 끄보라는 거예요. 끄면 이쪽은 해당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쪽이 보시면 감남암이잖아요. 그래서 이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대략 감남은 이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저 한번 꺼보세요. 요렇게 끄면 이쪽에 들어간 강물이 요 감남에 몇 개가 되느냐 하면 휘석하고 올리바인 2개가 되겠죠. 그럼 만약에 이쯤에 끄면 사장석하고 휘석하고 올리바인은 감남은 좁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걸 선을 어떻게 끊느냐에 따라서 이 함량이 다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긴 해도 이쪽은 아니잖아. 그리고 이쪽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눈 뜨고 봐도 석영은 없다는 거야. 오마이 사이언스.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도표만 암기하고 나면 다 보여요. 몇 페이지예요? 136페이지. 예, 좋아요. 그래서 요도 보면 또 오늘 또 한번 적어 놓았어요. 내일 또 단연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이라도 이걸 암기를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석영 안산암으로 되어 있죠. 이거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요걸 토널 라이트라 그래요. 내일 아침에 처음 보는 강물이 토널 라이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밤에 토널 라이트라는 강물을 꼭 기억하고, 시간 나는 사람은 위키피디아 찾아보세요. 토널 라이트가 뭔지. 이 책에 있는 거. 그럼 토널 라이트 같으면 내일 가서 그 내가 강물 성매하기 전에 여러분들 토널 라이트 이렇게 선을 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장석이 약간 들어가고 석영이 꽤 있을 수가 있네. 그래서 토널 라이트는 석영이 20% 이상입니다. 예. 그 다음에 사장석 있죠. 어떤 서도 장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 저 호텔에 들어갔을 때는 요 도표를 해갖고 이런 거 사진을 찍어갖고 스마트폰 찍고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어느 돌을 보면 요걸 쫙 담으시면 돼요. 오케이,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만큼 중요해요. 이쪽,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남암이라고 통칭을 하면, 감남암 통칭하면 요쪽 끝에 오면 대부분 90%가 올리바인이요. 그럼 이 분자식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감남암이라 할 때는 보통 한 이 정도를 이야기해요. 네. 그러면 여기서 보이는 결정 구조는 까만 거는 휘석일 확률이 90%예요. 됐죠? 그러면 자, 요거 보면 까만 거 보이죠? 까만 점 보이죠? 네. 그럼 이 까만 점이 이제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흑운모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흑운모 될 확률은 거의 10%도 안 돼요. 보세요. 그거 보세요. 이 정도인데 흑운모는 어디 있냐면 요거거든요. 안 들어가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뭐다? 90%가 파이로젠, 휘석이라는 거예요. 네. 지금 요거 보는 요 부스가 돈으로 치면 3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돈으로 다 이야기해 줄게요. 여러분들이 이걸 다 갖고 가면 그냥 300만 원 아니라 500만 원 그냥 버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요렇게 잘되게 전시한 걸 전 세계 어느 자연사박물관도 없어요. 제가
아무리 바빠도 1년에 두세 번은 일부러 여기 와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저는 매일 와갖고 1년에 한 두세 번 와갖고 이걸 훈련해요. 혼자. 그럼 어떻게 훈련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원래 조금 바뀌었는데, 자, 어텐션. 저 위에 보면 현무암 있죠? 아시죠? 머릿속에 이미지를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 수직으로 내려오면 발암 있죠? 됐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발암이 지하 10km에서 서서히 굳어진 거고, 분자식은 같고, 조성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분출하면 현무암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 1분 동안 사고 실험을 해보세요. 이 발암이 저렇게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는가? 자, 그러면 보시면 저는 구멍이 나 있죠. 뻐끔뻐끔. 근데 이거는 구멍이 없잖아요. 그럼 저건 왜 구멍이 났을까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따라오면 저거는 이 마그마가 땅 표면 위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올라오니까 압력이 떨어지잖아요, 바깥이. 그러니까 저 안에 있는 가스가 빠져나올 수가 있지. 바깥이 압력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이건 구멍이 생길 수가 없죠. 땅 밑이니까. 오마이 사이언스. 아시겠어요? 그거 하나만 개념을 갖고 있어도 다 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땅 밑에 있는 건 구멍이 생길 수 없지. 그 다음에 땅 밑에서 얼마나 있느냐 하면 적어도 수만 년, 이런 오보다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서 수백만 년 동안 서서히 그 마그마가 굳어요. 깊이는 얼마냐 하면 한 10km에서부터 한 100km 정도입니다. 서서히 굳으면 결정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문을 볼 때 결정이 크면 무조건 저 밑에서 오랜 시간 보냈다 생각하면 돼요.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안산암을 보세요. 네. 안산암 찾았나요? 저 위에 안산암. 그 다음에 섬노감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책에 보면, 이걸 뭐 암기한 사람은 머릿속에 다 떠오를 정도 돼야 돼요. 이거 보면 가운데 안산암이 있어요. 석영암. 그래서 이렇게 꺼보면 돼요. 이 가운데쯤이요. 그래서 이 도표를 세부적으로 안 봐도 돼요. 이 도표가 얼마나 파워풀한 건지 보여드릴게요. 그냥 대충 집어도 그냥 다 알 수 있어요. 대략이 쯤이면 현무암 쪽이요. 대략이 쯤이면 화강암 쪽이요. 대략이 쯤이면 색깔이 거무틱틱해요. 그걸 뭐라 하냐면 우핵 흑질이라 그래요. 거무틱틱한 거는 왜 그러냐 하면 철하고 마그네슘 성분이 많아서 그래요. 오케이? 그걸 뭐라 그러냐 하면 딱 적었어요. 마픽. 네, 마픽 계열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질학자들이 암석을 수백 종의 암석을 간단히 두 종류로 나눕니다. 마픽 계열이냐, 펠식 계열이냐. 자, 이쪽으로 오면 반 딱 나눠갖고 이쪽으로 치우쳐지면 거무틱틱. 그렇게 안겼어요. 거무틱틱. 그걸 마픽이라고, 마그네슘하고 페릭. 철하고 마그네슘을 붙여갖고 마픽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이쪽으로 오면 희뿌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뭐 운전하고 가다가 주변에 산이나 이렇게 뭐 주변에 이렇게 노출지를 봤는데 약간 허옇게 밝게 보이는 강물이 있다. 어떻게?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북한산 인수봉 같은 거. 됐죠? 약간 밝고 하얀 쪽으로 가면 그걸 뭐냐면 우백질이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펠식이라 그래요. 예, 펠식. 그는 펠드스파하고 실리카의 줄임말이에요. 실리카는 SiO2고 펠드스파는 장석을 말해요. 오케이? 예.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 도표 하나 훈련하세요, 이번에. 이 도표를 딱 머릿속에 딱 해갖고 반 딱 까놔갖고, 잘 들으세요? 이쪽으로 하면 거무틱틱. 이쪽으로 하면 철하고 마그네슘이 많아요. 또 더 중요한 거, 어텐션. 일로 가면 뭐가 적으냐 하면 SiO2가 적어요. 예. 이 본문에 내가 상기적입니다. SiO2가 기본적으로 지구상의 어떤 강물이든 마그마가 만든 강물은 SiO2가 미니멈 45% 이상입니다. 정확히 한 42% 이상이에요. 대략 45% 무조건 이상이에요. 그러면 현무암이 아무리 거무틱틱하게 보여도 그걸 녹이면 반이 SiO2입니다. 오케이, 겠죠? 그럼 이쪽으로 가면 SiO2가 많아져요. 얼마나 많아지느냐 하면 이쪽으로 가면 70%, 75%까지 가요. 요 밑에 해놨나? 네. 그걸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자, 그게 뭘 결정하느냐 하면 일로 가면 뭐가 되느냐 하면 SiO2가 높다, 낮다. 그게 뭐하고 하냐면 바로 점성하고 관계가 있어요. 점성. 이쪽으로 하면 점성이 떨어져요. 그럼 점성이 떨어진다는 말이 뭐겠어요? 물처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적었어요. 설사. 이렇게 기억돼.
그래서 내가 지난 목요일날 기억납니까? 이번 주 목요일날 현마음 대지대에서 2시간 이야기했잖아. 이쪽으로 가면 설사하는 거예요. 됐어요? 이쪽으로 가면 뭐냐면 일본 후지산처럼 뾰족해져요. 됐죠? 그걸 전체를 결정해 주는 게 뭐냐면 마그마의 점성이고, 마그마의 점성은 SiO2 농도에 비례해요. 그러나 지구상의 어떤 강물도 SiO2는 거의 40% 이상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오케이? 예. 그래서 이 도표는 오늘 저녁에 하고 밤 10시부터 이 공부 일단 하세요. 그래. 자, 그래서 안사만 하면 뭐라 그러냐면, 자, 그것도 적었어요. 중성암. 중성암. 그 말 그대로 그 중성이다, 산성이다, 알칼리다고 강물학자 옛날에 이름 붙여놨던 게 중성이란 말이 뭐냐면 SiO2 성분이 한 중간쯤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SiO2가 얼마 들어가는가를 갖고 색깔이 결정되고, 용융, 멜팅 포인트가 결정이 되고, 점성이 결정되고, 모든 게 다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럼 SiO2는 이 도표에서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요거, 파란 거 요거요. 오케이. 자, 토널 라이트 적어 놓으세요. 토널 라이트 내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토널 라이트는 SiO2가 20% 이상입니다. 석영이. 이제 그런 거 다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 정도 하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저쪽을 보시면 위에 보면 유문암이 있죠. 밑에 보시면 화강암이 있죠. 그래서 저거는 분자식은 같아요. 화학 조성은 같은데, 보시면 그 화강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저 위에는 암색학을 해보면, 잘 들으세요. 암색학을 좀 하는 사람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유문암입니다. 네. 유문암은 뭐냐면 화강암이 지구 표면에 와서 굳어진 거예요. 지하 10km에서 굳어진 게 화강암이라면 그게 위에 와서 굳어진데, 유문이란 말이 뭐냐면 흐를 유자, 문이 문자예요. 그래서 이게 마그마 용암이, 자, 마그마가 위에 올라서 굳어지는 걸, 위에 올라온 걸 라바라 그래요. 라바가 굳어진 걸 용암이라 그래요. 그래서 라바가 굳어지려면 일단 올라와서 걸쭉한 죽처럼 흘러내리잖아요. 흘러내리면서 서서히 굳어지는데, 흘러내리는 구조가 보여요. 자세히 보면. 예.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저 유문암에는 동그란 패턴이 보이죠? 이걸 뭐라 하냐면 반상 유문암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 특별한 지역에서 나와요. 일반적으로 저렇지 않아요, 유문암이. 제가 강물학을 해봤을 때 암색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유문암이에요. 예. 유문암은 왜 어렵냐면 표면에 올라가고 오랫동안 이끼도 끼고 분해되기도 해갖고 온갖 변형이 돼 있어갖고 전문가 아니고는 잘 구별 안 돼요. 그래서 흔히 여러분들 저 야산에 있는 바위 이렇게 보면 유문암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오케이. 자, 이쪽에 와서 엔트리 10까지 봐야 되는데, 지금 저쪽에 팔라사이트 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저쪽에 제노사이트. 뭐죠? 감남암이 저 용암에 박혀 있는, 현무암에 박혀 있는 거 보셨죠? 그 다음 세 번째가 꼭 보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에콜로자이트입니다. 요거 있어요. 이거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건 아닙니다. 노르웨이라 해놨죠. 그만큼 드문 강물입니다. 그죠? 갖다 놨는데 우리나라 발견됐다 그랬죠. 어디서? 홍성. 그렇죠. 네. 홍성에서 발견된 에콜로자이트. 에콜로자이트를 보면, 이쪽에 보시면, 저기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면 약간 빨간 반점이 보이죠? 예. 네. 저게 가넷입니다. 저게 가넷입니다. 가넷이 결정이 크면 보석이 되잖아요. 예. 석류석이라고 그러는데, 예. 자, 가넷의 분자식 아는 사람. 네.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알미늄 2, SI, 갑자기, 그러니까, 알미늄 2, SiO 4인가 그렇고, 갑자기 나도 기억나. 거기 앞에, 알미늄이 항상 들어가요. 알미늄이 들어가고, 알미늄 유가가 들어가고, 앞에 철 이가가 들어가든지 그 조합이, 간단히, 가넷이라는 이게 분자식이 하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 암기를 못해요. 분자식이 한 7, 8개가 돼요. 전기 중화를 딱 맞춰가 하는데 알루미늄이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가넷이야. 가넷은, 가넷이 있고 자세히 보시면 약간 파란 기운을 느끼나요? 초록색. 초록색 점처럼 희미하게 보여요. 그 초록색은 뭐냐면 온파사이트라 그래요. 예. 녹염색이 그런데 그 두 강물이 중심이 되고, 요거는 그 대륙판이
해양판 밑으로 들어가고 멜팅되기 바로 직전에 온도는 그렇게 높지 않는데 압력이 굉장히 강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생성되는 거예요. 자, 오케이. 그래요. 자, 너무 더우니까네. 자,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 녹리석 편암. 그 다음에 지금 사문석 중요합니다. 사펜트. 예. 예, 사펜트는 감남암이 섭입기에 들어가면 압력을 받으면 변성이 되면 돼요. 그 다음에 슬레이트, 그 다음에 필라이트, 천매암. 자, 요것도 보세요. 오케이. 자, 요 밑에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밑에 있는 요게 뭐냐면 변성암입니다. 그래서 변성되는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호수나 바다 밑에 진흙청이 생기잖아요. 특히 호수 밑에 진흙청이 생기면 진흙이 일단 압력을 받으면 뭐가 되느냐 하면 이암이 돼요. 이암에 유기물이 많이 들어간 경우를 세일이라 그래요. 세일가스 기억나죠? 네. 그 다음에 그게 좀 더 압력을 받으면 슬레이트가 돼요. 슬레이트 지붕 옛날에 새마을 운동할 때 했어요. 슬레이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필라이트, 천매암이요. 자, 잘 보세요. 저 천매암이란 말이 뭐냐 하면 종이가 천장이란 말이에요. 네, 1천자 몇 페이지인데 그게 1000매가 된다는 거예요. 저 한번 보세요. 저 하나 뜯어내면 천장쯤 될 것 같죠? 그래요. 저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요 보시면 흑운모 편암이죠. 요걸 그냥 시스트라 그러는데 요거는 보시면 깜짝하잖아요. 요때 이제 흑운모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흑운모가 들어있는데 압력을 더 받는 거예요. 시스트. 자, 시스트는 지난 목요일 날 또 강의했잖아요. 그린 시스트가 있고 블루 시스트가 있고 다 있죠. 시스트로 가는 거예요. 시스트는 제가 뉴질랜드 가갖고 거의 뭐 한 일주일 동안 뉴질랜드 가면 완전 시스트 덩어리예요. 예. 가보면 우리나라는 하강암밖에 안 보이는데 뉴질랜드 가면 하강암보다 저게 더 많아요. 오케이? 시스트.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세요. 흑운모 편암에다 압력을 더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뭐가 될 건지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 내가 어제 읽은 책에 어떤 대목이 나오느냐 하면 우리 인간이 뭘 할 수 있어서 잘한 게 아니고 상상을 할 수 있어서 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강물학에 딱 해당돼요. 다른 것도. 화석 보면 이빨 하나 찾아갖고 그 동물의 모든 걸 복원해야 되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상상을 해야 되잖아요. 바로 강물학하고 동물 진화 이런 걸 공부해보면 90%가 상상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인간이 뭘 할 수 있어서 잘한 게 아니고 상상을 잘했기 때문에 결국은 거의 대부분 학문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걸 적용하면 여러분들 이 슬레이트에서부터 이까지 저 호상 편만까지를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의 조건이 뭐냐? 섭입대 들어가면 압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도가 이까지 가면 한 600도까지 넘어가요. 온도를 단계적으로 200도, 400도 뭐 쭉쭉 줘보고 그 다음에 압력을 한번 넣어봐요. 근데 지금 온도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온도는 우리가 목욕탕에 50도도 못 견디잖아요. 데이터가 있어요. 피부적인. 압력은 안 꺾고 있잖아요. 오케이? 압력이 어느 정도냐면요. 10만 기압입니다. 네, 그래서 학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압력을 가하면, 자, 어텐션. 압력을 가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여기 이제 편마음에 압력을 상대히 받으면요. 압력을 받는, 자, 이렇게 되면 압력을 받는 방향의 수직으로 그 조성 물질이 세그레이션 돼요. 이게 대원칙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편리라 그래요. 밴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얀 색깔, 까만 색깔, 밴드가 생겨요. 그럼 하얀 색깔에는 석영이 많고 까만 색깔에는 뭐가 많냐면 흑운모가 많아요. 오케이, 됐죠? 그래서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청상으로 이렇게 됐다 이걸 뭐라 하냐면 밴디드 시스트라 그래요. 이걸 호상 편마음이라 그래요. 어텐션. 호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또 상상해 보세요. 이 호상 편마음을 더 압력하고 온도를 조금 더 높여주면 자, 그럼 여러분들 먼저 데이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디까지 온도를 어디까지 해야 녹는 점을 알아야 돼요. 대략 1000도쯤 되면 녹아버려요. 오케이? 그래서 압력하고 변수인데 압력이 더 들어가면 한 800도에서도 녹아버려요. 그래서 요건 녹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 다음 녹기 직전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이 호상 편마음에서 이 소용돌이가 생겨요.
그래서 눈동자 같은 소용돌이가 생겨. 그래서 이번에 꼭 그거 하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요 다음 단계에 소용돌이 생기는 거 뭐라 그러죠? 그렇죠. 그 유명한 안구산 편마입니다. 저는 무지하게 많이 봐요. 어디 가도 뭐, 그거 보면 하루 종일 기분 좋아요. 됐죠. 그 다음에, 그때까지는 녹진 않았어요. 더 압력과 온도를 가하면 어떻게 됐어요? 약 녹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리그마 타이트가 돼요. 혼성암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어서부터 요까지는 바로, 변성암.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걸 뭐라 하는 화성암.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규조토. 규조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규조토는 저거 뭐 같아요? 저거 보면 여러분들. 차돌같처럼 보이죠? 석영처럼 잠깐 보이는데 다르잖아요. 이렇게 보면 약간 이렇게 분필 가루 느낌 약간 들죠? 분필 가루는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규조류 껍질입니다. 미국의 이 지층이 저 대단한 데는 1km 정도 있어요. 우리가 북한산 인수목록만큼 쌓였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다이아톰이라는 규조류의 껍질이 쌓여서 되는데 요걸 갖고 요게 현미경을 보면 구멍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다 니트로글리세린을 갖다 부어갖고 만든 게 뭐냐 하면 양초처럼 만든 게 영화 보면 나오는 그 다이너마이트. 그래서 노벨상이 나온 게 된 거예요. 노벨이 그 액체 화약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톱밥부터 온갖 걸 다 실험했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이 폭발해 죽어요. 그래서 그 스웨덴에서 실험을 못하고 국경지방 호수에서 또 몇 년간을 실험을 해요. 호수에 배 띄워놓고. 그때 마지막으로 성공한 게 이 규조토 가루에다가 니트로글리세린을 부어갖고 그 불안정한 화약을 고정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도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규조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떠나갖고 이 규조토는 식물성 플랑크톤인데 식물성 플랑크톤이 전 지구의 산소의 심지어 한 50%까지 만든다는 자료가 있어요. 우리가 숨쉬는 산소의 거의 한 20% 이상은 야들하고 관계 있어요. 근데 규조토는 석회 편모 조류나 이런 것들은 아열대나 이런 많은데 규조토는 남극하고 극지방이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규조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보고 왔어요. 자, 이거 1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네. 자, 세일 보셨죠? 네, 규조 이해합니다. 자, 돌로마이트. 네. 돌로마이트도 강물에서 반드시 해야 돼요. 돌로마이트는 뭐냐면, 자, 탄산칼슘 분자식이 어떻게 돼요? CaCO4죠. 그러면 그게 많이 있다면 그 칼슘 하나를 마그네슘으로 바깥이 하나인 거예요. 그 분자식이 어떻게 되면 CaMg, CO3,2요. 오케이? 전기중화. 됐죠? 여기 돌로마이트. 돌로마이트가 왜 중요하냐 하면, 자, 지난 목요일 또 강의했어요. 바로 황강리 지층에서 바로 빙하 흔적이 나오고, 그 위에 바로 뭐가 덮인다 그랬어요? 캡카보네이트. 기억나요? 그 캡카보네이트 전 세계적으로 뭘로 많이 나타나냐면, 이 돌로마이트로 나타나요. 자, 돌로마이트는 뭐냐 하면, 약간 변형된 석회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돌로마이트는 바로 시멘트의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정도 하고. 그래. 자, 그 다음에, 자, 대리암 보세요. 이 대리암이 사실 어려워요. 대리암은 뭐냐면 석회암이 압력과 온도를 받아갖고 변성된 겁니다. 석회암하고 같습니다. 대리암. 극성석 에콜로자이트, 사문암. 자, 사문암 이름 어떻게 왔다 그랬어요? 뱀껍질. 그렇지, 뱀껍질. 지금 근데 이거 안 보이잖아. 이렇게 보니까. 그게 여러 패턴을 봐야 돼. 이거는 속을 보여준 거예요. 사문암. 자, 안구산 편만 여기 있죠? 확인했나? 안구산 편만. 눈동자로. 자, 오케이. 내가 이야기 드릴게요. 이거 간단치 않습니다. 이건 지금 처음 오신 분인데 이게 완전히 머릿속에 익숙하려면 이 지질 방문을 몇 분 오셔야 되느냐 하면요. 1년만 해결 안 돼요. 제가 거의 한 10년 동안 1년에 보통 한 3번쯤 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야외에서 이런 학습을 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박자 회원들은 꼭 이런 모임이 아니라도 틈나면 조용할 때, 저는 갑자기 이렇게 한번 이렇게 운동화 신고 일로 와요. 와갖고, 하루 종일 하는 거 서너 시간을 혼자, 그때 사람 거의 없어요. 탁 서갖고 멘탈 이미징을 해요. 수도 없이 반복해서 이미지를 해보고 상상해보고, 그 다음에 야외로 가서 해보고 그렇게 해야 돼요. 오케이.
자,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석고입니다. 석고. 석고는 전 지구적입니다. 네. 미국의 뉴멕시코에 가면 석고로 된 사막이 거의 100km 이상 모래 사막이 있습니다. 네, 그 모래가 아니죠. 석고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석고는 왜 전 지구적인 현상일까요? 자, 석고는 잘 들으세요. 석고는 바닷물 속에 황산기가 있습니다. SO4 있죠. 바닷물 속에 황하고 산이 결합한 형태로 SO4 형태로 있습니다. 거기다가 칼슘만 갖다 붙이면 석고가 됩니다. 바닷물 속에 칼슘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바닷물이 증발하면 항상 일정량의 석고가 생깁니다. 오케이? 석고가 생기고 또 소금이 생기잖아요. 소금은 금방 이해하시죠? 소금이 생기면 항상 석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 지구적 어디에서 이 지층 속에 석고가 나왔다 하면 뭐라 대답하면 돼요? 옛날에 바다밑이었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 지구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예. 자, 대표적인 예를 하나 저쪽에 들어줄게요. 우리나라 노무자들이 신문에도 났어. 내가 그래서 막 신문 그 기자한테 이메일 보냈어요. 내가 웬만하면 그런 일을 안 하는데 너무 화가 나갖고.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품에서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가면 사막의 장미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예. 그래가 그 사막의 장미 그게 그 모형으로 해갖고 우리나라 현대건설이 큰 기념관도 짓고 그랬어요. 근데 몇 년 안 됐어요. 우리 기사에 사막의 장미를 진짜 엉뚱하게 적어놓은 거야. 그게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 조금만 파면 석고가 나와요. 근데 석고가 꼭 이 장미꽃처럼 뒤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사람 모르니까 사막의 장미라 그래 불렀는데 그게 석고예요, 석고. 근데 엉뚱하게 적어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건 석고라고 조금만 공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고는 전 지구적입니다. 석고가 나타나면, 자, 석고가 많은데 어딘 줄 압니까? 미술 전공한 사람들. 몽마트르 광장이요. 파리에. 오케이? 석고 대생 기억나죠? 우리 중고등학교 때. 그럼 석고가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의 미술이 그렇게 발달했나 하면 파리의 몽마트르 광장 밑에 그냥 거대한 석고 광산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예. 왜 그러면 파리 그 밑에 석고 광산이 있었겠어요? 파도였다는 거예요, 그냥. 됐나요? 예. 그래서 이 석고는 지구학 전체를 아는데 암년만큼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예. 지질박물관의 10개 엔트리, 내일 자연사박물관 10개 엔트리를 평생 기억으로 넘기는 게 1,000,000원 버는 거예요. 지금까지 몇 개 이야기했어요? 다시 반복해 줄게요. 자, 팔라사이트. 반복 안 길었어요. 그 다음에 저거 뭐죠? 제노사이트. 제노리스. 제노사이트는 다른 거잖아. 저기 뭐죠? 올리바인. 예. 그 현무암에 올리바인이 떡겨져 나오는 그걸 그거 적으세요. 포획암이라 그래요. 포로가 됐다. 포획암. 그 다음 저쪽이 뭐였어요? 예. 자, 에콜로자이트. 그 다음에 저쪽에 중요한 거 있죠. 그 시스터부터 변성암 계열 다 이야기했죠. 좀 더 하고. 자, 이쪽에서는 최고가 뭐냐 하면, 자, 흑요석. 대단한 겁니다. 흑요석 한번 보세요. 이만한 흑요석 보기 진짜 드물어요. 여러분들, 경주박물관이나 서울 중앙박물관에 가면 요만한 흑요석 볼 거예요. 요만한 거. 그걸 뭐죠? 하살촉. 그런 데 한번 볼 거예요. 지금 덩어리를 보세요. 예. 그런데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알죠? 예. 성적으로 타락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모티브잖아요. 근데 그 도시를 여호와가 완전히 불벼락 해갖고 멸망시키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10년 전에 터키 학습 탐사를 갔어요. 그때 간 사람 없을 거예요. 그때 한 30명이 갔는데 터키 학습 탐사 갔을 때 다큐멘터리를 한 20편 준비했어요. 그거 나온 다큐멘터리인데 소돔과 고모라의 그 도시가 바로 사해 강가에 있습니다. 호숫가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그 흔적을 조사했는데 빨리 이야기할게요. 고고학자들 가장 미스터리가 뭐였나 하면 그 주변이 완전히 사막인데 어떻게 꽤 큰 고대 도시가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역사학자하고 지질학자가 들어갔는데 결론이 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생산 수단은 뭐냐 봤더니 사해에 뭐가 많냐 하면요. 사해 인근에 바로 이게 흑요석이 무지하게 많아요. 흑요석이 있고, 요거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화산이 분출한 그거고, 사해 부근에 뭐가 있냐면 역청이 있어요, 역청. 예. 그 역청을 팔아갖고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공산품이라는 거예요. 역청이 왜 중요할까요? 고대사에서. 에집트 미이라에도 역청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지중해 떠났던 옛날에 배에도 다 역청이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런 거 이해할 때 하산 지형에서 나오는 게 두 가지 기억하세요. 역청하고 그 다음에 흑요석입니다. 예. 흑요석은 왜 중요하냐 하면 시베리아로 맘모스를 따라갖고 우리 호모사피스가 북상을 하잖아요. 그럼 시베리아에 예를 들면 3만 년 전 빙하기 때 맘모스를 잡았다 해도 빨리 텐트를 쳐야 될 거 아닙니까? 텐트 칠 재료가 어디 있겠어요? 바로 맘모스의 껍질이잖아요. 그럼 껍질을 빨리 벗겨야 되잖아요. 예, 바로 이 흑요석이 인류 최초의 공산품입니다. 이걸 신석기 문화의 대혁명까지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흑요석이 어디서 많이 나냐면 백두산에서 많이 나요. 화산 지역에. 그래서 고고학하는 사람들이 흑요석의 그 교역 루트를 추적해요. 예. 그리고 흑요석은 이 브레인 하는 사람들 관심이 많습니다. 흑요석은 왜 중요하냐 하면 인류 최초로 그 우회적 사고를 하는 진화의 추동력을 갖고 왔다 봐요. 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뭐냐면 조각하는 사람들이 돌 속에 비너스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돌 속에 비너스상을 상상해야 되잖아요. 흑요석도 마찬가지로 이 브레이드를 수십 개를 갈라내야 돼요. 그러면 항상 머릿속 계획을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잘라질 건가. 그래서 고고하는 사람들이 맨 처음에 훈련하는 게 흑요석을 갖고 쪼개갖고 나무나 사슴뿔에다 박아갖고 그 면도칼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예, 다큐멘터리 보면 이 흑요석을 갖고 수술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 그 정도로 대단한 겁니다. 예, 자, 흑요석 꼭 보고 가시고. 예, 그 다음에. 자, 이 현무암 보시면 로프 구조 나오죠? 그날 이야기했죠? 이쪽에 로프 구조 나오죠? 현무암 표면을 보세요. 자, 이건 왜 나올까요? 현무암이 흐르면 위에는 굳어지고 밑에는 아직 그 용암이 흐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층이 말려갖고 꼭 새끼처럼 형태가 나타나요. 그 로프 구조. 자, 요거 토널 라이트 한번 보고 갔어요. 내일 또 처음에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게 대이작도에서 나온 토널 라이트입니다. 토널 라이트. 예. 요걸 적었어요. 석영섬노감. 다른 약칭으로 석영섬노감인데 섬노감이 분출하면 무슨 암색이 돼요? 섬노감이 분출하면 그렇죠. 안산암이죠. 그러면 이게 중성암이잖아요. 그럼 중성암 같으면 SiO2가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 도표 보면 계산할 수 있겠죠. 대략. 예. 이 토널 라이트는 석영섬노각이라고 하고 석영 성분이 20% 이상 들어가 있어요. 꽤 많아요. 예. 그래서 이쪽에 하얀 밴드 보이죠? 약간 하얀 점성, 이거 뭐 하얀 덩어리 보이죠? 요거는 석영이 어그레이션 된 겁니다. 오케이? 예. 자, 그 정도 하고. 자, 이쪽에 보세요. 응해암. 자, 요거 중요합니다. 응해암. 자, 응해암은 뭘까요? 혹시 아는 사람? 그렇지. 하산재가 굳어진다. 제주도 가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돌이 응해암입니다, 사실은. 예. 근데 응해암도 여러 가지 종류인데, 하순 운수사 가본 사람 있어요? 하순 운수사, 천불천탑. 예.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응결, 웰디드 그 응해암이라. 응결 응해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선 운주사가 왜 천불천탑이 가능해졌나 하면 그 가보면 이거 돌을 판상으로 띄는 자리가 나와요. 그래서 판상으로 떨어진단 말이 뭐냐 하면 그 돌이 이게 뭐냐면 화산이 폭발하면 화산재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이 화산재가 다시 지층이 돼갖고 압력이 돌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 일부 거의 그 사이에 멜팅되는 현상까지 일어나요. 국부적으로. 그래서 그걸 뭐냐면 용결, 녹았다. 용융된 상태를 거친 응해암이 있어요. 네, 그 구조는 여러 단계로 나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조금 촘촘하기 어려운 거고. 자, 화석을 보세요. 물결 자국. 거의 대부분이 화석으로 남습니다. 우리가 본 화석 중에 가장 인상적인 뭐냐면 서우주에 갔을 때 27억 년 전 바닷가 화석, 바닷가 모래에 이 파랑에 의해서 생겼는 이 굴곡 구조가 그 위에 진흙이 덮이고 그래서 굳어지면 이 물건물 고양 나와요. 그래서 예, 그때 참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그 GPS까지 갖고 와갖고 그 호주의 지질학자가 썼는 그걸 갖고 사막 한가운데 오지에 들어가갖고 그 지점을 찾아갖고 그 강가로 가갖고 강도 아니에요. 쪼매는 겨울인데 그 밑에 내려가갖고 봤더니 예, 그 쪼매는 겨울 바닥이 전부 다 이런 물결 문이 돼 있었어요. 와, 대단했어요.
그게 27억 년 전 바다 밑이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그 EBS 세계 테마경에 제가 그 어디야 브라질 베네수엘라에 노라이마 갔는 거 기억나죠? 그 노라이마를 갔더니 노라이마는 20억 년 전부터 지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 놀랐던 게 뭐냐면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가장 많이 봤던 게 뭐냐면 빨래판이에요. 일단 빨래판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빨래판이잖아.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일주일 동안 트레킹하면서 가장 많이 봤던 게 빨래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질학을 하면 진짜 어디 가도 참 항상 뭐 감탄의 연발입니다. 20억 년 전에 초대륙이 뭐냐 하면 콜롬비아 초대륙입니다. 또 기억해 놓으세요. 콜롬비아 초대륙. 10억 년 전에 노디네아 초대륙. 그 다음에 고생대 페랭기 말에 판게아 초대륙. 이 세 개의 초대륙을 다 거쳤어요. 노라이마 그 지층이. 20억 년 전이니까. 그랬더니 20억 년 동안 대륙이 세 번 초대륙이 만들어지고 또 분열이 되면 초대륙이 만들어지고 분열되는 이 주기가 5억 년 이상 됩니다. 지금 보세요. 고생대 페랭기 말에 판게아 초대륙이 지금까지 분열되고 있잖아요. 거의 3억 년 동안 분열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분열되는 사이에 바다가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안선이 길어지죠. 해안선이 길어지면 대륙이 이로도 되면 바로 모래가 생기는 겁니다. 그 위에 잔물결이 있으면 그게 화석으로 남아요. 그래서 제가 노라이마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본 거는 빨래판이에요. 나중에 올라가 봤더니 빨래판이 이쪽에는 요 면으로 쫙 깔렸는데 이쪽 계단 올라가니 한 계단 올라가니까 이쪽으로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요 한 발 뛰는 사이에 몇 천만 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걸 내가 나레이션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질학을 이렇게 해보면 진짜 아는 만큼 보여요. 오케이?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 보세요. 어느까지 되냐면 물방울이 화석이 남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오늘 강의 해주세요. 인간이 뭘 할 수 있어서 위대하게 된 게 아닙니다. 상상할 수 있어서 위대하게 된 겁니다. 오케이? 내가 이번에 책 읽으면서 참 그 점이 확 와닿았는데, 지질학을 공부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유일하게 뭐 할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화석으로 나면 상상해보세요. 예. 자, 이거는 우리 일상 5월달, 6월달 우리나라 가뭄이 많이 들면 논바닥 직접 갈라지는 거 뉴스 시간 나오죠. 그러다 갑자기 소나기가 떨어질 수 있죠. 확률적으로. 그러면 소나기 떨어지다 이렇게 박히겠죠. 이렇게. 그리고 그러다 계속 비가 오면 화석이 안 되겠죠. 소나기 일시 뿌리고 다시 모래바람이 불어가 덮어버린 거예요. 오케이? 예. 상상하세요. 오늘하고 내일 진짜 상상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예. 오케이.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기후변화가 그렇게 하루 사이도 바뀌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예. 요거는 달전인데, 요게 포항 쪽에 있어요. 요게 아파트 짓다가, 야산을 이렇게 하다가 찾아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포항은 꼭 지질 탐사를 가야 돼요, 여러분들. 예, 동해가 열리는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구룡포에 가면 구룡소라는 데가 있어요. 그거가,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잘 들으세요. 자, 요건 수없이 설명하지만 이때 기억해 놓으세요. 자, 여러분들 보면 이쪽에, 자, 이렇게. 이쪽에 아시아판이 있어요. 유라시아판이. 그럼 인도판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고싸움을 한 게 아니요. 이렇게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밑으로 들어갔는데, 인도판이 아시아판 밑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어서 100km 밑으로 들어가면 녹잖아요. 녹으면 마그마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아판도 대륙판이고, 인도판도 대륙판이잖아요. 그 비중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가요. 슬라이딩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또 인도판이 아시아판 밑으로 2,600km나 들어가 있어요. 지금도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이게 아시아판이라면 인도판이 이렇게 슬라이딩에 들어갔어요. 언제부터? 3천만 년 전부터. 그러면 이제 이 히말라야 산맥 티벳꽃이 높아지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안 녹죠. 안 녹기 때문에 아시아 대륙에는 화산이 거의 없습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마그마가 있어야 화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녹았으니까 화산이 안 생기지. 됐나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슬라이딩 해갖고 들어가면 이 아시아 판때기가 스트레스를 받겠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끝자락이 뜯겨져 나갈 수가 있죠. 끝자락 잘 보세요. 이렇게 뜯겨져 나간 거예요. 요게 일본 열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뜯겨져 나갔어요. 그럼 요거 붙었는 요 마지막 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 부분이 0일만입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여러분들 구룡포를 가보셔야 돼요. 포항 구룡포를 가봐야 돼요. 요 딱 요렇게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톡 떨어져 나갔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일본이 또 그쪽 설명해. 일본이 요렇게 떨어져 나갔다가 태평양판이 요렇게 들어오고 나중에 필리핀판이 요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일본이 자, 요렇게 돼 있다면, 요렇게 떨어져 나갔다면 1500만 년 전에 필리핀판이 들어갔고 요렇게 된 거예요. 일본 가본 사람 알잖아. 일본이 직선이 아닙니다. 요렇게 돼 있잖아. 요 대마도 있는 쪽에 요렇게 됐잖아. 요 꺾어진 점이 필리핀판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질은 태평양판 들어오고 필리핀판이 이렇게 들어오고. 근데 지금 이번 강의에 그 트라이아이스 말기 뭐 이런 올라갔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됐나 하면 트라이아이스 같은 거 얼마 2억 3천만 년 전이잖아요. 아까 내가 지출서 뭐라 그랬어요. 태평양판은 맨 끝에 주라기라 그랬잖아요. 그럼 주라기 이전에는 어떻게 됐느냐 이거요. 주라기 이전에도 태평양이 있었습니다. 그걸 뭐라 하냐면 고태평양판이라 그래요. 이가자키판이라 그래요. 이가자키판이 다 들어가갖고 지금 멘틀 밑으로 그러니까 그 상부 멘틀, 하부 멘틀 경계지점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아시아 대륙 내에서는 화산이 거의 드물까? 근데 지진은 무지하게 있잖아요. 수산지방 지진에 많이 죽잖아요, 사람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하나 더 줄게요. 그래서 이 책에, 이번 책에 내가 상세히 적어놨습니다. 예. 어떻게 됐냐면 아시아 대륙이 이렇게 있었는데 인도판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요거 있는 요게 뭐냐면 말레카, 인도 차이나 반도입니다. 호주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인도 차이나 반도가 원래는 아시아 대륙 약간 평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로 인도양 이쪽에 서태평양에서 아프리카까지 인도양을 거쳐갖고 뜨거운 바닷물이 이렇게 가요. 그래서 서태평양 이쪽 바다를 뭐라 하냐면 사우스 퍼시픽 웜풀 SWSP라 그래요. 네. 지구상의 가장 뜨거운 바닷물이 인도 차이나 반도가 이렇게 아시아 대륙 평형으로 있을 때는 무사 통과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동아프리카까지 갔어요. 그 뜨거운 바다 가니까 동아프리카가 열대 민원으로 덮이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런데 인도판이 아시아판 충돌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미케니컬 포스에서 인도 차이나 반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 뜨거운 바다 걸려서 잘 못 가잖아요. 그러면 이 뜨거운 바닷물이 아프리카까지 동아프리카까지 못 가잖아요. 그래서 동아프리카, 에디오피아나 이쪽에 있는 나라가 그쪽이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뭐 열대 물림이 그다음 뭘로 바뀌겠어요? 사바나로 바뀌죠. 오케이. 내일 여러분들 10번째 기억해 줄 중에 하나가 사바나 기후입니다. 사바나는 뭐 내가 오늘 반복 한번 해줄게요. 오늘 이번 학습하면서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사바나라는 개념인데 아프리카에서 이 사바나 이렇게 바뀐 게 구체적으로 언제냐 하면 260만 년 전입니다. 그럼 260만 년 전 같으면 저 무슨 종이 있었죠? 바로 최초의 인간 루시 300만 년 알죠? 예. 저 현생일로 가는 가정입니다. 근데 가장 이 사람 최근 이론이 뭐라고 하냐 하면 사바나 기후를 이걸 이제 고인류학에서 사바나 가설이라 그래요. 전 세계 학자들이 통용되고 있는 사바나 가설이 뭐냐면 열대 밀림의 영장류가 밀림이 사라지면서 사바나로 바뀌면서 나무에 늘어와갖고 직립보행하게 됐다. 이게 기본 줄거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최근 이론이 제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프리카가 사바나 됐다는 걸 이해하겠는데 아프리카보다 먼저 사바나가 된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럽이라는 거예요. 700만 년 전에 유럽에서 먼저 사바나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최근 이론입니다. 요게. 그럼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하면 침판지에서 우리 호모족으로 가는 그 갈래가 침판지에서 이렇게 갈라진 게 언제입니까? 그렇죠. 선생님 잘하시네. 바로 대략 600, 700만 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700만 년 전에 침판지에서 인간이 갈라졌어요. 갈라졌는데, 그럼 보세요. 아프리카 사바나가 260만 년 같은 뭐가 조금 안 맞아. 뭐가 빠졌느냐 하면요.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현생 인류 조상 최초 인간 누시 350만 년 쭉 해갖고 다 알잖아요. 대략 아프리카에서 아무리 올라가 봐도 내일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가까이 올라다 400만 년, 500만 년을 잘 안 넘어가요. 무슨 말이냐면 침판지에서 곧장 갈라진 그 상태의 중간 화석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오마이 사이언스. 이게 지금 유럽에서 대규모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 어떤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모든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나왔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요 이론을 바꾸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러면 대략 300만 년, 400만 년에서 우리 호모족 선조들이 아프리카에서 생겨 그거는 맞는데 그러면 대략 400만 년에서 700만 년 사이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 갭이 바로 침판지하고 인간의 곧장 갈라진 그 갭에 해당되는 종들이 지금 유럽에서 막 발견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 최근 책을 봐야 됩니다. 이 책이 2019년도 나온 거예요. 그 현장을 루빈 전문 고고학자가 썼는 책인데 결론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자, 침판지가 있고, 우리 인간이 있고, 이게 대략 이쪽이 한 300만 년이고, 이게 700만 년 같으면, 700만 년에서 300만 년 이 사이가 굉장히 뜯잖아요. 이 뜯는 이 공간이 바로 유럽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금방 이해됐죠? 왜 그러냐면, 유럽에서 사바나 기후가 700만 년 전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대충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자, 사바나 꼭 기억하세요.